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비임상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될 K메디어부 전임상센터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그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K메디어부 의료기기 평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5년부터 18년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치의학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 뒤에 동일연구실에서 치과 재료학교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K메디어부 전임상센터에서 치과 의료기기 관련해서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해서 여기서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저는 대구시에서는 그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타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202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각종 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연구 실적으로는 논문이 37편 나와 있는데 주저자로 8편 참여했고, 그다음에 공동저자로 29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논문 연구 내용들 관련해서 국내 특허 출원이 8건 있었고, 미국 출원 1건이 있었고요. 특허 등록 4건, 그리고 기술 이전 4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K메디어부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주로 맡은 분야는 어떤 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30건 정도의 의료기기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골대생용 지지체, 그리고 치과 멤브레인,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고요. 또 관련해서 연구 과제들도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이와 별개로 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신규 질환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제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돼지에서 심장 질환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치과용 임플란트 유효성 평가를 하는데 대체 부위에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적용되는 부위에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근래에는 비글 구강 모델에서 임플란트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공학을 기반으로 조직재생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직공학이라고 하면은 스캐폴드와 셀을 기반으로 조직재생을 이루어내는 학문입니다. 여기에서 셀 시그널링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서 좀 더 효과적인 조직재생을 유도하고자 하는 학문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스캐폴드에서 메탈, 세라믹, 합성 고분자, 천연 고분자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식용 소재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치과용 임플란트에서 쓰이는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통해서 골재생을 유도할 수 있고 좀 더 단단하게 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성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천연 고분자나 아니면 합성 고분자를 이용해서 전기 방사 등을 이용해서 멤브레인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드로젤 형태라든지 이런 지지체를 제작을 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그로스 팩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백질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골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골든 나노 파티클을 이용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체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소재이고 어떤 독성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표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붙여서 다양한 기능성들을 발현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골드 나노 파티클은 골재생에 대해서도 괜찮은 소재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줄기세포 내에서 P38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골분화 관련 인자들이 활성화되게끔 이런 유도하는 물질이 바로 골든한 파티클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표면에 붙이게 된 머티리얼들은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으키면은 세포 내부에서 글루타치온과 반응해서 연결고리를 깨트리면서 골든한 파티클 표면에 붙어있던 물질들은 그 물질을 나름대로 세포에 작용을 하고 골드 나노 파티클은 또 나름대로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더블 이펙트를 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이라든지 아니면은 골다공증 치료제와 결합을 해서 파골세포를 억제한다든지 혹은 치과용 멤브레인을 제작을 해서 여기 표면에 이 골드나 파티클을 붙임으로 인해서 골재생 유도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 치과용 의료기기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골재생과 연관이 된 고리식제 또는 그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그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에 이용되는 그 덴탈 멤브레인 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는 그 발전 순서에 따라서 크게 이제 4세대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계화학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매끄러운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친 표면을 가진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효과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표면 거칠기를 증대시키자 해서 이제 2세대 임플란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SLA라든지 RBM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들이 개발이 되고 지금까지도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골 유착에 대해서 증대시키고자 친수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면서요. 최근에는 그 초친수성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들을 코팅을 하거나 혹은 이제 후처리를 통해서 친수성을 높이는 이런 임플란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 UV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S레이 액티브 아니면은 그 칼슘이 코팅된 임플란트 이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생화 기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표면에 코팅하거나 아니면은 서방출이 되게끔 유도해서 좀 더 임플란트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기초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 이식제가 있는데요. 골 이식제는 종류에 따라서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골을 직접 채취해서 이식을 하거나 혹은 본인 치아를 이용해서 골 이식제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동종골에는 크게 코티칼본이나 아니면 트라베큘라 본 등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이종골에는 이제 소유래, 돼지유래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유래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나 베타 TCP 등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사용은 안 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이중골과 섞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임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제품들로 이제 여기 위에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입 품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바이오스라든지 세라솔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많은 임플란트 업체에서 고리식자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덴탈 멤브레인은 크게 비흡수성, 흡수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2차적인 그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흡수성 소재로는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합성고 분자로는 그 PCL, PLA 등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흡수 기간은 짧게는 4주 내지 길게는 뭐 이런 합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뒤에 없어진다고는 나와 있긴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제 선택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과 의료기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관련해서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티타늄 표면 처리를 통해서 다공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약물을 도포한다든지, 혹은 기능성 고분자를 코팅을 해서 어떤 골유착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표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 나노 파티클을 부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체 내에서 활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한 임플란트 업체와 같이 코업을 해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팜이라는 그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서 이게 열 감응성 소재인데 밖에서는 이 고분자가 펼쳐지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코팅제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시 이제 세포 유착을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임플란트를 제작을 해서 또 특허를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리식제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기존의 고리식제와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드로젤 소재의 이식체에 대해서 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젤라틴으로 하이드로젤을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타 부가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좀 더 치과용 고리식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관련해서는 그 항균성을 가질 수 있는 그 키토산을 이용해서 어떤 치과용 멤브레인으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골드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좀 더 골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치과용 멤브레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는 이제 K-메디허브 의료기기 평가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마침 그 치과용 융목함 소재에 대해서 이제 담당할 연구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의료기기 평가팀에는 이제 안상현 팀장님께서 이제 팀장으로 계시고요. 저희 팀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심혈관용 스텐트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MI 모델이라든지 이런 질환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그 치과용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형외과용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보통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흡수성, 비흡수성, 이식형 소재에 대해서 또한 유효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주름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노화 모델 등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에 대해 어떤 소재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구 쪽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제작을 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덴탈 멤브레인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인허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그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GLP 기관에서 발행하는 결과 보고서만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 평가 같은 것들은 저희한테 잘 들어오지 않고요. 주로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이런 생분해성에 대해서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타임 포인트별로 기간을 나눠서 계속 개체를 준비해서 세크리파이스에서 직접 열어보고 잔존 여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었는데 그 타임 포인트별로 이제 동일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신뢰를 주기에 좀 부족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체 내에서 그 타임 포인트별로 MRI 촬영을 통해서 쭉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남아 있었지만 점차 이제 영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 레드, 토끼, 그 비글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칼바리아 디펙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소재에 대한 골재생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 디펙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도 달라지는데요. 보통 어떤 초기 골 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물질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자가치유 효과가 있는 크기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생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크기는 한 5mm 정도로 이제 형성을 해서 좌우 하나씩 디펙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펙트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가치유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유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물질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자가치유보다는 좀 더 빠르게 치유가 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마이크로시티 영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 개체에 대해서 희생되는 시점까지의 팔로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임 포인트별로 뭐 4주, 8주라든지 6주, 12주 이렇게 해서 각각 희생해서 확인을 하게 되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설정된 타임 포인트별로 동일 개체에서 어떻게 골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디펙트를 형성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골이 차오르는 형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희생 개체에 대해서 좀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온전하게 그 개체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골 재생에서 그 혈관 재생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필이라는 이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골 재생을 평가함과 동시에 여기 그림처럼 조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혈관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혈관 형성 정도랑 이제 골 재생 정도랑 같이 비교해서 분석을 진행하면은 좀 더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HN이라든지 MT 염색을 통해서 이제 조직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디펙트를 6mm에서 8mm까지 이렇게 낼 수 있는데요. 6mm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이제 형성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8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정도 형성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6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가 치유가 가능해서 어떤 골 재생 촉진 효과에 대해서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8mm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자가 치유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온전히 이식체에 대한 고재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토끼부터는 이제 개체가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CT를 이용한 팔로업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또 CT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 타임 포인트별로 CT 장비를 통해서 이제 외관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면들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포인트별로 이제 희생 개체가 필요하고요. 각 희생 개체마다 마이크로 CT로 정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동일하게 HN이나 MT 염색을 통해서 조직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글 모델이 있는데요. 비글 같은 경우에는 시조골이라든지 아니면 피머 이런 데에서 이제 골 재생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치과 쪽 소재들을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강 내에서 직접 유효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비글 같은 경우에는 이식제 적용을 위해서는 발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성견을 입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소구치 1번부터 4번까지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가 치유를 한 다음에 이제 이식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한 12주 내지 16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디펙트를 형성을 하고요. 여기에 고리식제를 적용을 한 뒤에 이렇게 봉합하고 또 CT로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일정 타임 포인트가 되면은 세크리파이스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CT를 통해서 정량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HE나 MT를 통해서 조직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리식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루틴하게는 이런 HN이와 MT를 많이 보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탈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탈회를 하게 되면은 잔존해 있던 이식제까지도 이제 탈회되어서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 이식제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탈회할 경우에 같이 없어지는 이런 이식제의 경우에는 비탈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고리식제 주변의 골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유발 정도라든지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진행하시기 전에 그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덴탈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토끼나 비글에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토끼는 그 피머나 티비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피머 같은 경우는 약간 트라베큘라 본이 좀 많고 그리고 코티칼 본이 약간 얇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사람으로 치면은 상악골과 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코티칼 본이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서 하악골을 대신해서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글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임플란트다 보니까 이제 구강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치과 임플란트 평가를 위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수의과용 치과 수술 세트를 이제 구비를 했고요. 따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임플란트 모터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선 평가지만 보다 더 임상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먼저 토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주로 이제 토끼 티비아에다가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는 개수는 시약처 가이드에서는 편측의 1개부터 3개까지 양쪽에 이제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직접 진행을 해보면은 티비아 내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골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이제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2개 정도까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사이즈는 최대 직경 3.5mm까지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길이는 한 7mm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이식은 될 수 있는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공간이 협소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최대한 이 크기에 맞춰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의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리무발 토크, 그리고 마이크로 CT, 그 다음에 조직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그 ISQ라고 임상에서도 그 임플란트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직후에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 기간이 끝나면은 조직을 채취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ISQ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이크로 CT 측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어떻게 골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량적인 평가 또한 가능합니다. 그 정량적인 데이터에서는 본볼륨이 이제 평가가 되게 되고요.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 골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골 유착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무발 토크라는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그 토끼 티비아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토크 게이지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반대쪽으로 풀면서 나오는 그 강도의 저항성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토크를 측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개체에 대해서는 뭐 조직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조직 분석에 대한 개체는 또 따로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탈의 조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H&E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총 두 가지 요소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나사선 하나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요 임플란트 표면에 이 신생 골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역 안에 얼마만큼의 골이 차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임플란트 하나에서 이제 3개 정도의 스팟을 셀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된 결과를 통계를 내서 나중에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리식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발치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발치 후 이제 치유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이제 최대 한 4개 정도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은 이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술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예비 홀들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나면은 클리닉 어버트먼트 체결도 이제 가능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크류 닫고 이제 치유 양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ISQ를 통해서 초기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직전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비글 같은 경우에도 리무발 토크라든지 아니면 조직 분석이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시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골이 유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 데이터를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CT를 통해서 어떻게 골착이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골흡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 전임상 센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동물, 중동물, 그리고 원숭이까지 이제 전임상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의료기기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그 돼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20년도에 미니피그동을 따로 건축을 해서 이제 돼지를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의료기기 평가를 위해서 이제 특성화돼서 제작이 될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이 구축이 돼서요. 좀 더 많은 의료기기를 평가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런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개발을 이제 서포팅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맡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동물에 대해서 이제 생체 내 유효성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센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장비들은 저희와 의논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문의 주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그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센터 영상 분석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CT, 엔지오 장비, MRI 장비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서 어떤 의료기기를 분석할 수 있는데 매우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앞에 보여드린 자료들처럼 이제 CT라든지 아니면은 엔지오 장비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아마도 연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